공부권은 시험지 줄 테니까. 우리보다 쉬울 것 같아. 웬만하면 쉬운 시험 갈아 뽑으면 되나 갈아 뽑. 오. 자, 앞에서부터 쭉 가볼까요? 1, 2, 3, 5번은 쉬운 것 같고 4번은 편하게 풀었나요? 자, 풀이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가 요 새끼 기울기가 직선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2인 거 보이십니까? 한 칸 증가할 때 두 칸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도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보시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보시면 그러면 A랑 N을 연결시켜 가지고 A랑 N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요 둔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의 넓이 두 개로 찾아주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런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연히 뒷부분에서 아예 문제를 못 보기도 할 거라서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수직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보시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는 이렇게 민높 하시면 되고 얘는 둔각삼각형 이렇게 민높 하시면 그런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어떻게 풀었습니까? 맞기는 많이들 맞았던데 하진아 6번 어떻게 풀었어? 틀렸어? 자, 6번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와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과 그러면 x 세제곱 2x 제곱까지는 되었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3. 자, 요렇게 세제곱이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끝났죠?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세제곱만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직접 나눗셈은 괜찮죠. 요 정도 처음부터 문제에서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1을 집어넣어라 하면 쉽잖아. 근데 이제 학교에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너무 다 맞추니까 얘를 요런 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 플러스 4 4개짜리 세제곱 공식은 배우도 안 했는데 정신 나가가지고 이걸 진짜 3번 곱해야 되는가? 그러면 진짜 답이 없을 거고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결국에 내가 얘를 나누고자 하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 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가진 형태들의 항으로 나눠주신다면 걔네들이 포함되는 건 어차피 무조건 나누어 떨어질 거라 요 새끼의 세제곱만 얘로 나눠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도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7번은 다들 편하게 푸셨습니까? 7번은 괜찮죠. 7번 혹시 어려운 사람? 그럼 8번 갈까요?
웬만한 문항들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월 초에 도인고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시험 한번 볼 거예요. 구주입에서 한 50명 정도 모아가지고 구주입에서 도인고 적중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반 제니트 반 원장님이 출제하고 내가 해설 강의할 건데 그때 보면 자기 등수가 대충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통 구주입에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거기서 몇 등 정도 하는지 보시면 내신 몇 등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인구만 모아놓고 한번 볼 때까지 3월 초를 기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진짜 공수 원만큼은 웬만한 문제 그냥 제니트 뭐 3 스택 같은 문제들 편안하게 혼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5래요.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어느 게 더 빠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베타라는 새끼가 싫으니까 나는 이거 5알 알파 베타가 5니까 5베타라고 쓸게요. 차수를 낮추고 싶어서. 그래서 베타를 3-알파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많이 푸냐면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5랑 같음을 이용해서 차수를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내가 낮추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이 풀이도 괜찮아요. 보세요. 이거 그냥 직접 나눗셈 합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 2차식 주고 고차식 물어볼 때 2차식 주고 고차식 물어볼 때 직접 나눗셈 해주시면 어차피 그 부분은 0이 될 거라서 플러스 4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럼 8알파 제곱 마이너스 24알파까지 사라지고 40 뺄 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끝. 나머지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는 게 차수를 하나하나 낮추는 것보다 좀 더 빨라요. 여기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5니까 알파 세제곱은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고 알파 4제곱은 그나마 여기 알파 곱하는 것보단 얘 제곱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알파를 한번 더 곱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고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 새끼를 무엇으로? 요걸로 나눈다면 몫이 요렇게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 요거죠. 요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뜻인지. 요 값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 새끼는 요 값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 얘가 0이니까. 그래서 2차식 주고 4, 5차식 물어보는 문제 좀 쉽게 푸는 방법은 계산을 좀 줄이는 방법은 (2차식) 주고 고차식 2차식의 값을 주고 그걸로 고차식 값 구하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직접 나눗셈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쌤이랑 좀 한 친구들은 그러면 결국 요 안에 얘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면 그 부분은 0이 될 거니까 필요 없어서
그래서 직접 나눗셈보다 이게 조금 더 빨라지면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빨라지냐면 자, 요 새끼가 얘를 포함한대요. 그러면 4차식이니까 알파 4제곱 나와야 되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하고 요 새끼랑 해가지고 지금 알파 세제곱 돼야 되니까 4알파라고 바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알파라고 쓰면 알파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5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7알파 제곱이니까 이게 8알파 제곱이 나와줘야 돼요. 요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1차식이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1차식은 마이너스 24알파 플러스 20알파 마이너스 4알파니까 필요 없고요. 5, 8에 40인데 저쪽이 15니까 마이너스 25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빨라져요. 요렇게 나눗셈을 직접 쓰지 않고. 이 차식 곱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요게 0이 될 거니까 요 나머지를 쉽게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도 꼭 이렇게 두셨다가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은 뭐 우리 같이 했던 문제라서 9번은 다 맞았죠? 9번 혹시 틀린 사람? 야 이거 뭐? 어떻게 푸는지 알죠? 알죠? 그 다음에 10번 야 그래서 너네도 시너지 푼다고 시너지를 사기는 다 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너지 책 혹시 집에 없는 사람? 시너지 있다 하지 않았어? 아니? 없었어? 아 시너지 공수원 책 좀 사주세요. 영파여고는 시너지에서 거의 다 애도분 다 내거든. 그래서 시너지에 없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돼서 근데 그거 틀려도 어차피 1이라서 그래서 시너지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파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시너지예요. 자, P 플러스 Q는 6이고 PQ는 7이래요. 그 다음에 R 더하기 S는 마이너스 5고 RS는 또 7이래요. 그랬을 때 일단 P 세제곱이 여러 번 나오니까 나는 P 세제곱은 귀찮으니까 X라고 쓸게요. Q 세제곱은 Y라고 쓸게요. R 세제곱은 Z라고 쓰고요. S 세제곱은 오메가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Y, XZ, X오메가 플러스 YZ, Y오메가 플러스 Z 오메가 이렇게 요걸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XY랑 Z 오메가는 이렇게랑 이렇게는 곱했을 때 얼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죠. 7세제곱 7세제곱 요 새끼랑 요 새끼는 7세제곱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 4개짜리만 좀 이쁘게 쓸까요? 4개짜리는 주영아 보통 어떻게 하죠? 이 인수분해에서 좀 이쁘게 써봅시다. 4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게 해요? 몇 개씩? 그렇지 2개씩 앞에 X로 묶어주시면 Z 플러스 오메가 되고 뒤에 Y로 묶어주시면 Z 플러스 오메가 되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Z 플러스 오메가 즉 P세제곱 더하기 Q세제곱이랑 R세제곱이랑 S세제곱 더한 거 요것만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요 새끼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6 곱하기 7 그 다음에 요 새끼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7 요렇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 크니까 또 모질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P세제곱 더하기 Q세제곱 할 때 애들 하는 거 보면 얘가 P 플러스 Q의 세제곱 하고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3PQ, P 플러스 Q 이렇게 풀 거죠. 이거는 괜찮습니까? 삼승 더하기 삼승 구할 때 그랬을 때 얘가 지금 6이니까 6의 3승 빼기
3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잖아. 그러면 216 그 다음에 뭐 37에 21에서 126 해가지고 둘이 빼면 90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숫자 커지면 우리 식풀 때처럼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가지고 막 키우지 마세요. 숫자는 키우는 거 별로입니다. 특히 보잉모는 네 자릿수 계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자릿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키운 다음에 줄이지 마시고 공통인수로 묶어가지고 계산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 세제곱 더하기 S 세제곱 구하라고 하면 R 플러스 S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곱 그 다음에 합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25 빼기 21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요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계산하고 7세제곱 2번 해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풀어서 맞춘 사람 오 오. 오. 정말 잘했어요. 오, 맞아요. 잘했어요. 완전 잘했는데. 아니 난 노트를 안 했지. 다 풀지 않았어. 정리했어. 두 개, 세 개 나눠서 식정리했다고? 잘했어. 일단은 이 생각 되게 잘했어요. 천을 x라고 잡읍시다. 자, 보세요. 자, 천을 x라고 잡으면 x 빼기 2의 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천을 x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럼 얘를 전개하면 2x 5제곱 플러스 이렇게 4, 3, 2, 1 상수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상수항은 쉬우니까 먼저 구해볼까요? 주영아 상수항 얼마냐? 앞에는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얼마고? 아, 0. 오케이 0 이해됩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야 혹시 너네 확통 배웠냐? 확통은 아직 안 배웠냐? 확통선에는 안 하고 무조건 원까지만 한 거야? 너네는 이항 정리로 이거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씨 아니 몰라 안 들었죠. 하진아 네? 이거 이항 정리로 전개하시면 그냥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문제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통선행하면 유리해요. 그래서 3월달에 저기 뒤에 우리 기말고사에 배우는 경우의 수 있죠. 그게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서 고2일 때 그걸로 변별하려고 해서 그거를 좀 할 거예요. 그거를 좀 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통계는 안 하고 확률까지만 확률도 독립 종속 나오는 조건부 확률 전까지는 좀 하시면 압도적으로 좀 편해져서 그러면 알려드릴까요? 저기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별로 안 어렵거든요.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서도 A를 고르고 여기서도 A를 고르면 A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A제곱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오겠죠. 두 개 중에서 내가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A를 고르면 A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곳에서만 A를 고르면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중에 아무 곳에서도 A를 고르지 않으면 그러면 B만 이렇게 두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직접 계산해서 곱셈 공식이라고 외운 요 새끼 있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게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항 두 개짜리 거듭제곱한 건 다 풀 수 있다고 해서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항 두 개짜리 거듭제곱하면 나오는 규칙. 이항 정리. 그러면 세 개짜리는 너네 A 플러스 B의 상승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웠죠?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외웠죠? 이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3개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3개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B를 뽑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A 상승 이렇게 되죠. B를 한 번만 뽑을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B를 한 번만 뽑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셋 중에 2개를 B를 고르면 A가 한 번 나오겠죠? 3개 중에서 3개 모두 B를 고르면 B만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4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불러봐. A 4제곱 그렇지 4C 3이니까 4 A 3번 B 1번 4C 2니까 오케이 6 A 2번 B 2번 4 A 1번 B 3번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아 근데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지 않나요? 결국에 뭐라는 소리입니까? 제곱이면 2C형, 2C가 개수가 된다는 소리고 세제곱이면 3C형, 3C1, 3C2, 3C3이 개수가 된다는 소리고 4제곱이면 4C형, 4C1, 4C2, 4C3, 4C4가 개수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요것도 개수 바로 갑시다. X 5제곱 5C형 5C1 X 4번 마이너스 2 1번 5C2 X 3번 마이너스 2 2번 5C3 X 2번 마이너스 2 3번 5C4 X 1번 마이너스 2 4번 5C5 마이너스 2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1, 5, 10, 10, 5, 1 이렇게 됩니다. 1, 5, 10, 10, 5, 1 근데 뒤에도 똑같은데 뭐만 나와요?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부호만 달라요. 얘는 그냥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이나 뭐가 보이니? 이 두 식을 뭐 하게 된다면 더하게 된다면 아 어느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짝수인 거는 안 봐도 돼요. 더했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두 식을 더하면 2x 5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집니다. 얘는 10 곱하기 4 80 x 세제곱 얘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사라지고요. 얘는 16 80 160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야 1000에다가 160 곱하면 0 아닌 숫자는 1, 6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1000 세제곱에다가 80 곱하면 1 쭉 있고 거기다가 80 곱하면 8로 시작해서 쭉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05번 곱하면 엄청 큰 1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하는 숫자에 2를 곱하면 맨 앞에 2만 나오고 다른 건 다 0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다 더했을 때 0이 아닌 숫자는 4개 그래서 0의 개수는 12개 이렇게 푸는 겁니다. 11번이 여기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11번이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 같은 데서 막히니까 이제 현타가 시게 오고 11번은 근데 11번 보면서 하진아 11번 보면서 x-2의 다수제곱 x 플러스 2의 다수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진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너는 저거 다수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잘하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건 확통선행을 좀 잘한 친구들은 얘를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냐면 저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가 쉽게 보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수 원으로만 풀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채린이가 푼 게 공수 원 느낌인데 x-2제곱이랑 x-2 세제곱으로 나누면 너네가 아는 범위로 바뀌어요. 그걸 전개해서 앞뒤 하면 날아가는 건 날아가고 남는 것만 남을 거야. 얘처럼 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확통을 안 배우고 그냥 공수원만 가지고 풀고 싶으면 x-2제곱 곱하기 x-3제곱이라고 해서 둘 다 전개한 다음에 하나하나 곱해가지고 하나를 펼치면 부호가 다른 부분이 보일 거야. 풀이로 바뀌었을 때 바뀌는 부분 그 부분만 사라지게 하면 얘처럼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생각하는 건 똑같고 그래서 요거 이항 정리 좀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확통하게 되면 다시 배울 건데 NC형 A의 N승 NC1 AN-1 B1 NC2 AN-2 B2개 NCN B만 N번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제곱 세제곱해서 노가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제곱 세제곱해서 노가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체리나 그게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아는 걸로 바꾸는 거. 내가 아는 걸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학은. 근데 이 확통은 열심히 안 했잖아. 그건 잘못한 건데 공수원 이렇게 푼 건 되게 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거 복소수 실수라고 하면 A 플러스 BI라고 대입하는 거 미친 짓이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해서 요거 얘네들 모두 실수다 타이나 얘네들 모두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 기억 안 나지 현우야 복소수가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Z바가 Z랑 Z바가 같다. 그렇게 푸는 거라고. 얘랑 같다. 실수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면 무조건 인수로 Z 빼기 켤레복수 Z가 나오고 그 새끼는 0이 아님으로 날려주시면 관계식이 예쁘게 나와서 문제가 끝난다. 이거는 12번은 되게 맞추기 쉬운 문제인데 12번이 맞추기 쉬운 문제. 야, 너 공수원 수매심 사와. 이거 숙제 다 해오고. 요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해요.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완전 거지 같습니다, 이거. 자, 12번 풀어서 맞추신 분. 야, 마무리 잡아. 봐봐. Z 제곱 플러스 4분의 3Z와 켤레복수수 Z 제곱 플러스 4분의 3 켤레복수 Z가 똑같대. 3 꺼지라고 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겁니다. Z 켤레복수 Z 제곱 플러스 4Z 그 다음에 Z 제곱 켤레복수 Z 플러스 4 켤레복수 Z 넘겨주시면 ZZ로 묶어주시면 Z 빼기 Z 4로 묶어주시면 Z 빼기 Z Z 빼기 Z로 묶어주시면 Z 켤레복수 Z 플러스 4가 0 문제에서 아마 이게 0이 아니라고 줬을 겁니다. 뭐라고 줬습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줬죠. b가 0이 아니라고 줬죠. 이거 둘이 빼면 2bi잖아요.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 빼면 2bi잖아요. 얘가 0, b가 0이 아니라고 준 건 얘가 0이 아니라고 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인 거니까 아 곱이 마이너스 4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함 나오겠네.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도 바로 갑시다. 얘 먼저 쓸게요. 2z 마이너스 z제곱 2 켤레복수 z 마이너스 켤레복수 z제곱.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 이게 인수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넘겨주시면 2가 앞에 남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켤레복수 z제곱이라서 합차네요. 계산 잘하는데. 잘해요? 계산 틀렸어? 아이씨 왜? 아까 그거 묶을 때 잘못 묶을 때 잘못 묶었어? 아 왜? 잘 묶은 거 같은데 잘 묶었어. 내가 맞은 게 아닐까? 갑자기 사래? 야 다니엘 이거 사 나왔어? 곱? 네. 곱 사 나왔어? 아까 막 Z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 플러스 4 나왔는데 뭐 나왔어? 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야? 야 잠깐 타임. 국가적인 맞는데 밑에 거 묶을 때 잘못 묶었어. 내가 뭐 잘못했다. 쌤이 약간 주고 잘해요. 알았어 봐봐. 이렇게 묶으면 네. 아 그 X 아, 마이너스 이해했어. 사야. 인수분해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겨주시면, 그러면, 요렇게 돼서, 얘로 묶으면, 마이너스 z 플러스 켤레복수 z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은 2가 됩니다. 합은 2. 그러면 또, 전에, Z를 찾으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 A가 1이구나 A가 1이니까 B는 3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구나 라고 보시면 X 세제곱이 마팔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 보면 X 플러스 2 곱하고 싶다는 생각 드나요? 요거 보면 x 플러스 2 곱하고 싶다는 생각 드셔야 되는데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이 마팔 되는 거고 x 6제곱 구하라는 문제죠. 6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a랑 b를 구해서 걔를 넘겨서 제곱해가지고 몇 번 제곱하면은 얘가 되는구나를 보셔도 되는데 합과 곱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걸 보면 x 플러스 2를 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요 식이 특이하니까 x 플러스 2 부르는 식이에요. 그럼 훨씬 깔끔해져요. 자, 그 다음에 13번 11, 12, 13 11번이 좀 어렵고 15번이 조금 어렵고 12, 13, 14는 괜찮은데 13번. 야 13번 보면 13번 풀어서 맞춘 사람 아마 없죠? 13번 풀어서 맞춘 사람 야 예윤아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게요? 도연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게요? 뭐 말해? 민규 그게 뭐야 무슨 뜻이야? 아 일단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얘는 위로 블록한데 성현아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함수가 부호만 지금 좀 다르지
부호가 달라지는 건 보통 뭐 할 때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달라지는 건 무슨 이동시킬 때 보통 달라지죠? 원점. 오, 시민교 쩔어. 원점 대칭이에요 이거.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요 새끼랑 요 새끼가 원점 대칭임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 되게 쉬워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네. 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x제곱 빼기 ax 되겠죠? 더하기 b.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봐.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가 되겠죠? 요거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실전 개념인데 함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서로 부호만 다르다면 얘네들이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 끝났어요. 봐봐, 원점 대칭이래. 그러면 y는 x랑 세 번 만나야 된다 그랬거든? y는 x도 원점 대칭입니다. 야, 이렇게 생기면 되냐 안 되냐? 이러면 세 번 만나요 안 만나요? 원점 대칭인 그래프 그렸잖아. 이러면 세 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이렇게 되면 세 번 만나는지 보세요.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면 이게 원점 대칭이죠 지금. 얘 세 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두 번 만나지? 세 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 원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원점에서 봐봐. 원점 대칭이면 봐봐, 둘 다 원점 대칭이면 여기에 교점과 여기에 교점도 원점 대칭일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면 왼쪽에서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서 두 개 나오면 왼쪽에서 두 개 나와서 보통 짝수게 만납니다. 짝수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을 거니까. 근데 세 개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가운데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진짜 돼? 하지? 오씨, 이게 한 번에 된다고? 컸네? 요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따라서 b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 끝났어요. 야, b가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랑 누구랑 x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랑 몇 번 만난대? 두 번 만난대. 자, x제곱 플러스 4는 누구랑 만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는 야, 최고창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요렇게 옮겼으면 저 새끼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요 새끼랑 요 노란 새끼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쪽에서 안 만나는 거 보여요? 그러면 누구랑만 두 번 만난다는 소리입니까? 얘랑만 두 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 끝.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요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13번이 원점 대칭이라서 세 번 만나려면 원점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식으로 조지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라서 식은 별로 풀이가 길지는 않은데 아이디어가 신박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디어는 요 새끼와 요 새끼가 무엇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얘랑 얘가 서로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좀 바뀌고 있잖아요. 부호만 좀 바뀌고 있잖아. 부호가 전체 다 바뀌었으면 y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x축 대칭이라는 소리고 저기 a 여기만 부호가 바뀌었으면 그랬으면 y축 대칭이라는 소리였을 텐데 얘네 둘이 바뀌었다는 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했다는 거라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원점 대칭이 직선과 세 번 만나려면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아이디어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옮기면 왼쪽 그래프랑 이 새끼는 안 만날 거니까 여기서만 두 번 만나면 돼요. 그리고 2차랑 2차가 두 번 만난다?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문제가 그냥 끝납니다.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냥 문제가 바로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13번은 요 그래프의 개형만 추론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좀 편하게 가지는 문제고 그 다음에 14번은 시너지에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맞았냐? 시너지. 야, 14번은 시너지에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맞았냐? 열심히 안 풀어가지고 나온지도 몰랐죠?
야 김선우 14번 시너지 나와 있었던 문제인데 맞았니? 이거 시간 없어서 뛰어넘었어요. 이거 넘었어? 문제가 특이해서 바로 그냥 보였어야 되는데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여서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14, 15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미 보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미 봤던 문제라고. 근데 저기 11번 같은 문제가 흔하지 않은 문제라서 11번 같은 문제가 흔하지 않은 문제라서 얘는 조금 맞추기가 어렵고요. 14번이나 15번은 좀 편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변형시킨 거야. 원래 원본 문제는 100이하였어. 100이하. 근데 이제 변형시켜서 200이하로 찾으라고 얘기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차함수 2,0을 지나고 0,4를 지나는 이차함수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럼 y가 1이면 민규야. y가 1이면 x1이랑 x2랑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둘 다 양수지.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둘 다 양수면 어디 찾으라는 거야? 중간. 중간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1이면 돼. 문제 별로 안 어려워 이 문제. 이거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y는 2랑 만나는 걸 찾아도 x1과 x2는 둘 다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되면 뭐가 된다? 가운데가 된다.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는 교점의 x좌표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 가운데는 2니까 자연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대윤아 5일 때부터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지? 대윤아 5일 때는 x1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x2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절대값을 넣을 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거 x2 빼기 x1이죠? 이거 x2 빼기 x1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게 자연수 돼야 된대요. 자, 이게 두근의 무엇이에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랑 y는 n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시면 요 새끼의 두근이 x1, x2인 거죠? 두근의 차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두근의 차. 요렇게. 그래서 야 근데 은호야 네. 너 두근의 차 공식 외웠냐? 휘경쌤이 말해. 그러니까 유경 원장님이 다 알려줬는데 너네는 뭐지? A분야. 한번씩. 김철이 두근의 차 공식 불러봐.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야 부탁할게. 합곱만 근각에서의 관계가 아니야. 합과 곱만 근각에서의 관계가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차가 고2, 고3 때 진짜 많이 나와. 교점의 x좌표의 차이를 이용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고1 때는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이 a분의 c니까 주영아 합의 제곱에서 4ab를 뺀 다음에 루트 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2, 고3 킬러 문제에 조건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차면 차에서 버퍼링 걸리면은 나머지 것들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차는 차인 상태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차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짝수여도 무조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셔야 돼요. 두근의 차는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구해버리면 1분의 두근의 차는 1분의 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 ac 요렇게 되고 따라서 2루트 n이 두근의 차가 됩니다. 2루트 n. 자, 요게 자연수 됐으면 좋겠대요. 약분하면 루트 n이죠? 루트 n이 자연수 됐으면 좋겠대. 무슨 숫자야? 제곱수. 4보다 큰 제곱수.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1, 2, 3, 4까지는 중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차이에서는 제곱수 구하라고 한 거니까 4보다 큰 제곱수 불러. 9 16 해가지고 200이면 뭐 제곱까지 가능해? 14제곱까지 가능하지. 14에서 3 뺀 다음에 더하기라면 여기가 12개, 앞에 4개에서 16개에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박하진 기억 안 나? 풀었던 거야. 풀었던 거 같은 게 아니라 풀었던 거야. 정말 가윤이 맞았어? 나 이거 풀수 있어. 가윤이 이거 기억나? 이 오답노트 있을 건데 이거? 본 거 기억나? 자, 1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15번. 자, 15번도 별것이 없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있대요. fx는 x세제곱으로 스타트하고요. gx는 x세제곱으로 스타트하고요. 서로 같지 않대요. 서로 다르대요. 그 다음에 p1x와 p2x는 제곱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래. 그럼 p1x는 x제곱으로 스타트하고요. p2x도 x제곱으로 스타트한대요. 그리고 서로 다르대. 이렇게. 그러면 fx 더하기 gx. 자, fx 더하기 gx. 요 새끼 뭔지 알아요? 2x 세제곱으로 스타트하는 함수는 알죠? 네. 오케이? 그게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원투는 꺼지라 그러고 x 빼기 3, x 빼기 5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벌써 두 개나 구했네요. x 빼기 3, x 빼기 5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뭔지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겠구만.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 무슨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야, p1x 알아요? fx 더하기 gx도 모르는데 p1x도 모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 네. p2x도 아직 뭔지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인 fx 더하기 g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한 거니까 fx랑 g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라 둘이 더하면 2x세제곱일 거고 x 빼기 3, x 빼기 5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세워주시라고. 가족권에서 이렇게까지만 뽑아주세요. 일단 도현아 여기까지는 이해돼? 도현이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p1x랑 p2x는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p1x랑 p2x는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대충 쓰면 얘를 인수로 요걸 갖는데요. 될걸? 문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p2x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F랑 G랑 똑같대요. 뭘 알려준 겁니까 지금? 자, F랑 G랑 똑같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fx 더하기 gx에서 놀아야 돼요. fx 빼기 gx에서 놀아야 돼요. fx 빼기 gx. fx 빼기 gx에다가 x에 뭘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2, p1 2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0이라는 소리입니다. p2 2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fx 더하기 gx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며. 그럼 fx 더하기 gx의 인수가 p1x인 거잖아, 그치? 그럼 p1 2가 0이라는 건 f의 2 더하기 g2가 얼마라는 소리? 0이라는 소리. 오케이, 끝. 요거네요. 요거네요. 이해돼? 이거 돼? 누가 뭐야? 좋네. 이해가 잘 되나 봐. 준호야, 마무리하자. 이제 마무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 그래서 지금 P1이랑 P2가 X-1을 가지고 있다고. X-1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2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야 P1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끝났죠? P2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여야 됩니까? A 뭘까요? 마이너스 3 마3 아니면? 나오고 나오겠죠. 얘는 그럼 얘가 마3이라 치면 얘는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가 그냥 끝나겠네요. 이걸로 저식이 이걸로 나눠 떨어지고 저식이 이 식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인수가 다음과 같겠죠.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F5가 6이라고 했거든요. F5가 6. 그때 G1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F5가 6일 때 G1, F5가 6일 때 G1. 그러면 P1X랑 P2X를 구했고, 그래서 fx 빼기 gx가 fx에서 gx를 빼면 2차식이 gx를 찾아야겠네. gx가 x-2면 fx 빼기 gx로 나눠 떨어진다. P1x가 그러면 x-2가 gx인가요? 그리고 x-2가 gx인가? 근데 최고차 여기가 뭔지 모르죠.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P1X랑 P2X까지 찾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GX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숫자씩 x-2라고 잡아주시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얘네 두 식이 모두 두 식이 모두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fx 빼기 g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fx 더하기 gx 알고 fx 빼기 gx 알았으니까 fx 찾을 수 있겠다. fx 빼기 더하기 gx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fx 빼기 gx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뭐 하면 fx를 구할 수 있어요? 두 식을 뭐 하면 fx를 구할 수 있습니까? 더해요. 더해주시면 이 두 식을 더하면 2fx가 2,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2 더하기 ax 빼기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를 때리면 6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12는 5 집어넣으면 여기는 0 되네요. 5, 3a.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4라는 걸 알 수 있고 g 1값 구하라고 했네요. 아 진짜 치사하다. 정말 문제 끝까지 들었네. 아 개그 씨. 요렇게 그럼 fx 찾았으면 fx 찾았죠? a2라는 거 찾았으면 이번에 gx 구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두 식을 빼주시면 그럼 2gx는 2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2 빼기 2 x 빼기 2라서 2는 날리고 g 얼마값 구하라고? 1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고요. 1 집어넣으면 마2, 마4, 마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답은 뭐야? 3a가 10이었죠. 3a가 10이었죠. 3a가 10이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네요.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정리 문제가 해리니까 잘 보세요. 야 근데 우리 지금 제니트 3스텝도 요 정도 길이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서 결국에 고등학교 때 안정적으로 1이 뜨려면 요 정도까지는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 첫 번째 fx 더하기 gx가 x 빼기 3, x 빼기 5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알파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P1X도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지고 P2X도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f2 빼기 g가 0이라고 줬어요.
즉 fx 빼기 gx는 x-2를 가지고 있다고 준 거예요. 그럼 p1x도 x 빼기 2를 가지고 있고 p2x도 x 빼기 2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p1과 p2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이 새끼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나머지 인수를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게 바로 p1x, p2x겠다. 요렇게. 그러면 p1x랑 p2x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식이 바로 fx 빼기 gx라고 했으니까 x-2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수가 붙는 건 상관없죠.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 모를 거라고. 여기서 fx 빼기 gx가 얘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게 x 빼기 2야 하고 푸시면 f5가 6이 안 나올 거예요. f5가 6이 안 나와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식은 x 빼기 2인데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붙어도 상관없다고. 여기가 2x 빼기 2고 여기가 2분의 1 x 빼기 3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서 이 식이 됐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유는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2차까지는 날아가고 1차가 남는다는데 1창의 개수가 1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a를 붙여주시고 더해서 a 값 구해주시고 빼서 g1 값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둘의 공통인수가 fx 빼기 gx다. 얘네들을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식이 fx 빼기 gx다. 즉 fx 빼기 gx는 x-2에 무언가 붙은 거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a만 좀 붙여주세요.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시고 쉬었다가 나머지 주관식도 다 해드릴게요. 들어라. 돈 없어. 아니,